친구. 친구는 오래 알았다고 해서 계속 친구로 남는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은 살아가며 생각과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관계도 달라집니다. 어릴 때 함께 지냈던 인연은 그 시절의 관계일 뿐, 현재의 삶에서 다시 만났을 때 소통이 되지 않으면 이제는 친구라 보기 어렵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은 반가움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이 지금도 맞는지를 확인하라는 흐름입니다. 이 만남에서 에너지가 소모된다면 그 이유를 돌아보고 관계의 위치를 정리해야 합니다. 아무런 분별 없이 과거의 정만으로 관계를 이어가면 시간과 삶의 힘을 낭비하게 됩니다. 친구란 생각을 나누었을 때 자연스럽게 소통이 되는 관계입니다. 사고의 깊이와 삶의 질이 비슷할 때 관계는 유지되며, 성장의 차이가 벌어지면 그 인연은 친구에서 아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는 냉정함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진정한 친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입니다. 시간을 함께 쓸 수 없게 되었다면 이미 친구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제는 과거의 인연을 붙잡기보다 현재의 나와 사고의 결이 맞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이 삶을 바르게 쓰는 길입니다. 친구. 친구. 사람이 옛 친구를 찾고 싶어질 때는 현재 자신의 삶에 맞는 인연이 곁에 없다고 느낄 때입니다. 지금 내 앞에 대화가 되고 수준이 맞는 사람이 있다면 과거의 인연을 일부러 찾지 않게 됩니다. 연락이 끊어진 것은 이미 삶의 단계가 달라졌다는 뜻이므로, 억지로 찾아가 만나는 것은 대부분 시간 낭비로 끝납니다. 과거에 좋았던 것이 지금은 맞지 않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입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한번 돌아가 보는 것은 미련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단계가 달라졌다면 자연스럽게 놓아야 합니다. 인연은 내가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바르게 살아갈 때 필요하면 다시 이어집니다. 외로움이나 부족함 때문에 움직이면 만남은 가벼워지고 갈증을 채우는 수준에 그치게 됩니다. 이 원리는 친구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도 같습니다. 자기 일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 효도이며, 여유가 생겼을 때 만나는 것이 가장 좋은 만남입니다. 특정 사람이 자꾸 떠오른다면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의 인연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을 충실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친구. 친구.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친구. 누군가가 먼저 다가온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필요와 목적이 있습니다.
친구든 누구든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온다는 생각은 현실과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처음부터 판단하지 말고 시간을 두고 지켜보며 말과 행동 속에서 그 사람의 의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갑게 대해야 돼. 감정에 앞서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상대의 목적이 보이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협조해야 합니다. 내 삶의 균형을 흔드는 요구에는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입니다. 무리한 도움은 반드시 부담과 어려움으로 되돌아옵니다. 이 원리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다가갈 때도 같습니다.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의논해야 관계가 이어지고 무리한 요구는 갈등을 만듭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순진함이 아니라 흐름을 읽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법칙을 알고 관계를 맺을 때 도움은 맑은 결과로 돌아오고 삶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친구,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친구. 친구. 에너지 질량이 큰 부모나 선배에게 변화를 요청할 때는 무리한 요구보다 작은 부분부터 의논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관계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고 신용이 쌓여 앞으로의 길이 열립니다. 관계가 꼬였을 때는 답답함을 느끼는 사람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한 번에 해결하려 하지 말고 천천히 풀 수 있는 만큼만 풀어가면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모든 일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거쳐야 제대로 정리됩니다. 억지로 눌러 정리한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미뤄진 갈등입니다. 겉으로 잠잠해 보여도 조건이 맞으면 더 크게 터질 수 있습니다. 중재는 힘이나 억압이 아니라 법칙을 이해한 지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제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은 대립을 키우기보다 자연의 법칙을 바탕으로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을 연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여는 진짜 지혜입니다. 친구. 뜬구름 잡는다. 뜬구름을 잡는다라는 것은 허황된 꿈을 뜻하는 말이 아니라 실력과 기초 없이 큰 결과를 먼저 얻으려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운은 크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하고 싶은 마음만 앞서고 일은 끝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라도 하나씩 제대로 이루어내는 과정이 있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힘이 생깁니다. 겉으로 쉽게 성공해 보이는 사람들 역시 오랜 시간 쌓아온 생활의 깊이와 공이 있기에 그 결과를 받는 것입니다. 돈과 경제는 우연히 주어지지 않으며 사람의 생각과 삶의 깊이에 따라 흐릅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돈이 가면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되는 시대가 아니라
각자의 자리와 역할이 분명해지는 시대입니다. 돈을 목표로 일을 하면 돈을 쫓는 삶이 되지만 맡겨진 일을 바르게 하려는 사람에게는 돈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것이 정법의 흐름이며 바른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가장 안정된 길을 걷게 됩니다. 뜬구름 잡는다. 농산물 가격 폭락. 농촌의 어려움은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원인에서 비롯됩니다. 농사는 본래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삶을 맡은 사람이 대자연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익을 목적으로 농사나 축산을 시작하면 지혜는 다치고 계산과 욕심만 남아 결국 대자연의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계절에 맞게 먹기 위해 짓는 농사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시세와 투기를 노린 농사는 반드시 부작용을 낳습니다. 지금의 가격 폭락은 욕심으로 농민을 가장한 삶이 어떤 결과를 부르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입니다. 모든 어려움에는 그에 합당한 원인이 따릅니다. 땅을 맡은 사람은 무엇을 심어야 할지를 계산이 아니라 지혜로 알게 됩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자리를 바르게 살피면 남들이 힘들어할 때도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열립니다. 농민의 힘은 깨끗한 마음에서 나오며 그때 하늘은 자연스럽게 돕습니다. 과거 농촌이 자식을 키우고 사회를 지탱할 수 있었던 힘은 돈이 아니라 바른 삶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만 살면 된다라는 생각에 욕심이 스며들면서 농촌은 먹을 것만 남고 성장의 힘을 잃게 되었습니다. 땅을 팔아 어려움을 해결하려는 선택은 농민의 힘을 스스로 내려놓는 일입니다. 이제는 사회나 제도를 탓하기보다 내가 맡은 자리에서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삶을 바로 세우는 곳에서부터 다시 길은 열리며 그때 대자연의 도움도 함께 돌아옵니다. 농산물 가격 폭락.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는 부모님의 심보. 부모가 재산을 누구에게 주느냐는 심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재산을 가진 사람의 판단과 선택입니다. 딸이든 며느리든 누구에게 주는지는 전적으로 재산을 맡길 자격과 책임을 보아 결정되는 일이며 이를 두고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없습니다. 돈과 재물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사람의 피와 땀이 담긴 에너지이기 때문에 잘 지키고 운용할 수 있는 사람에게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받지 못했다면 억울해할 일이 아니라 아직 그 에너지를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뜻 있는 일을 바르게 설계하고 사회를 위해 살아가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지만 돈을 목적 삼아 욕심을 내면 흐름은 막히게 됩니다. 재산의 이동은 개인의 감정이나 기대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태도와 준비 상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선택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를 살피는 것이 더 바른 자세입니다. 받을 자격이 갖추어지면 재물은 자연스럽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며느리에게 재산을 주는 부모님의 심보. 정초, 여자들의 방문. 과거에는 정초의 여자가 남의 집을 방문하면 신뢰가 된다고 여겼지만 그것은 시대적 인식에서 비롯된 관습일 뿐입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그런 구분에 얽매이지 않으며 사람을 가르려 할수록 인연은 오히려 멀어지는 흐름으로 갑니다. 방문은 정초이든 언제든 자연스럽게 하면 되고 상대가 불편해한다면 억지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가지 않는 선택이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질량과 필요가 맞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동안 남성은 사회의 기반을 만들기 위해 남성은 밖에서 활동했고 여성은 안에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는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가 요구한 분담이었으며 전쟁 이후 짧은 시간 동안 오랜 역사의 흐름이 압축되어 나타난 결과입니다. 사회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 힘보다 지혜가 필요해지고 그때부터 여성의 역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성 상위의 시대란 여성이 앞선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가 더 깊은 내면과 판단력을 요구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여성이 안에 있는 동안 무엇을 준비했느냐에 있습니다. 단순한 집안일만으로는 사회적 자리에서 함께 설 수 없으며 배우자의 성장과 함께 가정 전체가 평가의 대상이 됩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의 대화와 태도는 사고의 깊이와 사회 이해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그 인상은 조용히 퍼져 개인의 앞날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여성의 배움은 개인 차원을 넘어 가정과 사회의 흐름을 좌우합니다. 남성이 사회의 틀을 세웠다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지혜로 그것을 완성해야 합니다. 여성이 준비될수록 가정은 안정되고 사회는 더 건강하게 발전하게 됩니다. 정초, 여자들의 방문. 정초, 여자들의 방문. 남자는 힘을 만들어 기반을 다지고 여자는 그 힘을 지혜로 운용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여성들이 사회를 이해하고 다루는 공부를 하지 못한 채 집안일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이미 만들어진 흐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성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내기보다 형성된 구조와 정보를 흡수해 감각과 지혜로 답을 정리하는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그렇기에 사회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역할이 비어있을 때 사회는 방향을 잃고 답을 내지 못하게 됩니다. 평등이란 같은 일을 억지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성향과 능력에 맞는 역할을 찾아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유는 차별이 아니라 스스로의 질량을 키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질량이 낮은 일을 하면 낮은 대우를 받고 질량이 높은 일을 하면 그에 맞는 대우를 받게 됩니다.
삶에서 불편한 대접을 받는 상황은 남을 탓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아직 그 자리를 벗어날 힘이 부족하다는 공부의 기회입니다. 이를 받아들이고 채워나가면 같은 상황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과거에 머물지 말고 각자가 자신의 역할을 찾고 질량을 키워 남녀가 함께 일하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초 여자들의 방문. 이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그동안 인류는 세상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왔고, 이제는 그 축적된 지식과 질서를 어떻게 바르게 운용해 평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가 남은 과제입니다. 우리 민족은 앞에 나서기보다 스스로를 다듬고 인류의 지식과 사상을 흡수하며 준비해왔고, 이제 그 역할을 시작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말하는 노블레스는 돈이 많거나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라 사고가 열려 있고 사회 전체를 책임질 수 있는 지식인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스스로 해야 할 일을 깨닫고 공적으로 실천할 때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루어집니다. 진정한 노블레스는 자신이나 집안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 인류와 미래 사회를 걱정하며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사는 이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홍익인간의 정신이며 태어나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로 성장했고 무엇을 실천했는가로 평가받게 됩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재산이 아니라 공헌의 깊이로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로 나아가며 이타적으로 살아온 이들이 자연스럽게 지도자로 서게 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특정 민족만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흐름이며 이미 시작된 희망의 과정입니다. 이 나라의 노블레스 오블리주.